네, 북한과 미국 간의 극한 대치로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점차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영태 YTN 개건 해설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은 하루씩 시차를 두고 북한, 미국, 북한 또 미국. 근데 오늘은 북한이 특별한 반응은 아직 안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말폭탄이 서로 교환되는 그런 형색을 지속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예. 지금 경우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괌도를 포위 공격을 한다 하는 것을 또 일단 내놓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재반격을 하는 역시 또 말폭탄이 사실 되겠죠. 그런데 말폭탄은 단순한 말폭탄이 아니라 전혀 실현성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기들의 액션이랄까 이런 플랜을 내놓음으로써 단순히 말폭탄의 수준에 넘지 않는다. 이런 것에서는 충분히 뭔가 새로운 자기들 구체적인 것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내놓는다는 게 좀 이색적이다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들어보죠. 어제 화염과 분노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위협을 하자 이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북한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한 단계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Maybe that statement wasn't tough enough, and we're backed by 100% by our military, we're backed by everybody, and we're backed by many other leaders. He does something in Guam, it will be an event the likes of which nobody's seen before, what will happen in North Korea. It's not a dare, it's a statement. 네, 대여가 아니라 스테이트먼트다. 그러니까 위협이 아니라 성명이다. 이건 공식적인 발언이다. 라면서 아주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지금 비난받고 있고요. 지금 했던 화염과 분노 이게 사실 누가 봐도 핵으로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초강대국이 저럴 필요가 있었을까? 왜 북한이 도발을 해야 되는데 왜 미국이 먼저 하느냐 이런 비난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 중에 골프 치다가 또 성명이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내가 너무 약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다. 진짜로 미국의 핵 능력은 역사상 지금 최대고 어느 나라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지금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 북한은 발 뻗고 자서는 안 된다. 이런 말투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고 여러 가지 도발을 계속하니까 미국이 대응하는 그런 큰 구도는 있지만 최근에 엊그저께부터 이게 나온 북미 간의 이 전쟁 위기 고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말 실수에서부터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백악관에서도 너무나 이제 상황이 커지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이게 수위를 좀 조절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저거 좀 지나치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안한 것은 북한은 사실 미국의 군사력의 한 50분의 1이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그야말로 벼랑끝 전술로 구체적으로 괌을 진짜로 쏠 것처럼 저러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선제 공격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양측이 다 자제를 해야 되고 그 자제를 하는 데는 우리나 중국이나 이런 다른 제3자들이 사실은 우리는 제3자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제3자인 모습으로 지금 보여져가지고 좀 몹시 당황스러운데요. 우리가 적절히 중재를 해서 이 상황을 수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 잠시 뒤에 하나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툭 던져놓으면 그 밑에 참모들은 물론 공조를 하는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린지 그레엄이나 다른 의원들도 강경파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발언 수위 낮추느라고 또 지금 고심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본래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패턴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하게 뭔가 이 위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한다는 그런 상당히 이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강하게 비난하고 또 강하게 위협하는 이 사실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매도할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상당히 계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하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또 좀 이 대화라든가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 그래서 대화 압박을 강하게 하고 동시에 또 대화의 어떤 그런 측면도 나름대로 그 가능성을 좀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화롭게 나가면서 그러나 대화를 하더라도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그 면모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지금 계산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미사일, 예를 들어서 뭐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쐈다든가 이런 것들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 차원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뭐 미국도 거기에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괌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ICBM을 쐈다. 알래스카 뭐 본토까지 날아간다는 이거는 미국 본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발짝 떨어져 있던 문제가 그렇죠. 이제는 미국이 우리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벌써 괌 주지사 뭐 주민들 안정시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장관은 괌에 물론 급유 때문에 갔지만은 직접 들리기도 하고 지금까지의 위기감과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이 느끼는 위기감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상당히 그 정확한 질문인데요. 예. 이제까지 뭐 스커드 미사일을 쏜다 또 각종 어떤 형태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우리 그 동북아에 있어서의 또 남북한에 있어서의 그 다음에 또 주한 미군 기지라든가 뭐 이런 정도 수준 아니면 주일 미군 기지 또 괌까지도 거기 사실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미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단계로 간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미국의 국익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친다는 것을 그런 위협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냥 저거는 말장난이야, 저건 별로 힘이 없을 거야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서 강한 나름대로 그 견제한다든가 이 억제하는 노력을 사실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적극적으로 나왔을 거다. 지금 적극적으로 나왔으면은 이번에 골프장 가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거는 지금 내 말하는 건 반밖에 안 된다. 보다 더 강한 그거 있다. 너 기다려라. 이런 정도까지 계속 에스컬레이션 시킨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상당히 그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괌을 지금 포위 공격해서 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건 역시는 이제 앞으로 안 그래도 북한의 그런 미사일이라든가 ICBM이라든가 이것을 사실 억제해서 뭐 예방 공격이 어떠니 이런 이제 위협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괌 정도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예방 공격 수준이 아니고 대응 차원이죠. 아니 대응 차원 바로 사전 공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주고 있다 하는 심중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기서 질문을 드리죠. 뭐 두 분께 각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전이잖아요. 말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실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거의 없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뭐 금융시장이라든지 한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도는 사실은 온 국민들이 지금 평안하게 사실 살고는 있지만 뭐 식사하다가도 이거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건 고스란히 우리가 지금 체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서 뭐 겨우 북한은 괌 정도 지금 공격할 수준이지만 미국은 그야말로 1994년에 이미 20년도 더 된 그 이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20년이 더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막강한 화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정은이가 지금 미친 사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저걸 진짜 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전쟁 발동 사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이를테면 제가 보는 최악의 김정은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괌을 향해서 쏘지 않고 괌과 같은 거리에 다른 그 위도선상에 다른 그 아무도 살지 않는 그냥 바다에다 대고 거의 같은 거리로 좀 쏠 수는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정도랑 괌을 괌을 향해서 쐈다 그러면 이거는 오인에 의해서도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이 정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려고 그러다 오히려 괌에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그런 모험을 감당할 정도로 정말 미쳤냐? 제가 볼 때는 그러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예. 그 미국으로서도 북한을 공격하면 그 다음에는 이거 뭐 전면전이 불가피하고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는데 그런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짊어지려고 할까?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우발적 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도 퍼센티지는 높지 않지만 그걸 예. 막기 위해서도 중국과 협력해서 지금 중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그 도를 좀 넘는 것으로 이래 볼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지금 북한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또 ICBM까지 개발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화성 12호 정도면 IRBM 정도 되거든요. 이 IRBM은 괌도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자기들이 뭔가 이 자신력을 갖고 있는 형태로 자꾸 미국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은 이게 이제 뭐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것처럼 그래 했을 때는 재미를 봐서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꾸 건드릴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미국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미국 국익이 되겠죠. 예. 미국 국익에서 이라크 전쟁도 일으키고 모든 어떤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더 그런 가능성은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조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대화라고 하는 백기를 내릴 경우에는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중재되는 차원을 가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학까지 했으니까 자 또 ICBM 그러니까 미 본토를 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갔다. 예. 이렇게 할 때는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얘기를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입니다. 최근에 뭐 트럼프에게 이런 얘기도 들었다라고 하면서 했고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미국 땅이 아니라 미국 본토가 아니라 거기다 한반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 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겁먹지 않는다. 뭐 해석을 하자면 그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래서 그렇다면 먼저 공격을 한다. 이 예방 타격을 한다. 이거는 미친 짓이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배경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이 모든 그 지금의 최악의 긴장 사태가 처음에 미국에서 예방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방 전쟁이라는 것은 명백히 국제법으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언젠간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상대방의 기지를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저 세계 대전이 매일 일어나야죠. 그 서로 적대적인 국가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제 예방 공격과 예방 전쟁, 예방 공격과 다른 게 선제 공격인데 선제 공격은 상대방이 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임박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수단으로는 도저히 이걸 막을 수 없을 때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는 자의적인 조치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그것도 명확하게 뭐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 그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정말로 진짜 일부러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지 예방 전쟁을 운운한 거는 예방 전쟁이라는 건 상대방으로서는 그냥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보다 100배 이상 강한데 그 나라가 예방 전쟁하면 북한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은 눈으로 본래 착한 집단도 아닌데 그런 깡패 같은 집단이 거기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김정은이는 정권 내놔야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최근에 시리아 공격할 때 보면요. 네. 그런 식의 어떤 공격을 했을 때 미국 의회에 무슨 뭐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과정 없이 네. 한 60일간인가요? 그 동안의 전쟁은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그냥 네.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미국의 전쟁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1973년에 그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 너무나 이제 그 국제사회에 분쟁이 많고 시급히 다뤄야 될 문제가 많고 특히 9.11 테러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특별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시리아에다가도 의회 통보 없이 공격하고 그다음에 바로 통보해 줬다.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진짜 선제 공격하려면 할 수 있다. 예.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박한 위협과 다른 조치로서는 막을 수 없다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그 지금의 이런 상황이 한반도도
불안하게 만들고 전 세계조차도 지금 뭐 독일, 프랑스에서는 제발 좀 그만해라라는 성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만 이런 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런 극한의 대치 상황이. 지금 그 북한이 특히 이제 1차적으로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운반 수단 자체가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예. 이렇게 했을 때는 미국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실을 그 탄도, 소위 이제 그게 핵 탄도일 경우에는 또 이것 자체가 계속 또 파일을 계속 축적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역시도 미국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해친다. 아니면 이건 자체는 또 전 비확산 차원에서도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과 같은 대치 상황이 오히려 완화되기보다는 더 이게 그 긴장이 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하. 자,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후반 정도 되면은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뭐 여타의 유럽 국가들이 뭐 중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중국이 주로 주장하는 것인데 육자 회담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결하도록 하자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걸 지켜보는 전 세계 뭐 뉴질랜드, 호주,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걱정이 큽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Look, I think the comments are not helpful in an environment that's very tense. Everyone wants to avoid military confrontation. A conflict would be shattering. It would have catastrophic consequences. We all understand that. Ein militärischer Weg kann keine Lösung sein für eine. Et donc, nous appelons les uns les autres à la responsabilité, à la désescalade. 네, 뭐 해외 반응은 요쯤 듣도록 하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국내 정치권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보수 야당의 목소리가 높이고 있는데요. 뭐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이러면서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자꾸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오늘 전해드렸죠. 전쟁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정말 극히 일부의 보수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치고 나가는데 한국 정부가 보고만 있는 것 아니냐는 그 시점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잠깐 브리핑으로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에 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8월 11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로 인한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 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1분씩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이 운전대도 제대로 못 잡는 것 아니냐, 남북 문제에서 운전대 잡는다더니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통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 이제 운전석에 앉으라고는 권고했지만 자동차 키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북한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고 그리고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이게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우리가 북한하고 단판을 져서 해결은 못하지만 중재안을 내고 협상장을 마련하고 협상을 촉진하고 그리고 이런 긴장 사태가 났을 때 결국 피해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사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최악의 관계인데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기 때문에 한중 간의 협력을 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다스리고 우리는 미국의 건의에서 정면 충돌을 막는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이것이 그 북한과 미국 간에 이제 불장난하고 있는데 마치 옆에서 그 불장난 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가장 그 우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이런 때일수록 한미 동맹 관계의 그 돈독함, 또 한미 동맹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을 강하게 보여줄 시점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태 YTN 개건 해설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